우리가 우울증 하면 무조건 막 잠도 못 자고 막 식욕도 없고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입이 심심해서 막 계속 폭식을 하거나 간식을 막 입에 달고 살거나 그래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도 저도 이게 다 우울해서 살이 찐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살쪘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 안 돼.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 하면은 막 슬프고 당장 막 울고 막 우울함이 만연해야지만 우울증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않더라도 우울증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불면이라든지 뭐 다른 이유로 오셨다가 우울증이 심하시네요 하면은 저는 우울한 게 없는데 왜 우울증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도 우울증일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밝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는 일도 잘하고 뭐 인간관계도 좋은데도 우울증일 수가 있어요. 요런 이제 우울증을 우리가 이제 비정형 우울이라고도 하고 가면 우울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좀 책임감이 강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기 힘들어도 다 해내는 거야. 그것도 잘 해내는 거야. 두 번째가 남한테 좀 패기치기 싫어하는 분들. 나는 괜찮아야 돼. 나는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나약해지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막 채찍질을 하고 다 잡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어떤 행동 패턴에서 네. 그런 우울증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냥 봤을 땐 멀쩡한데 일상에서 이런 변화들이 보이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해당되진 않는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혼자 있을 때 늘 좀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부지런하고요. 할 것도 잘하고 잘 지내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거나 막 씻지도 않고 침대에 그냥 누워있기만 해요. 무기력한 모습이 보인다. 이게 어느 정도 오래 지속이 된다 하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 기복이 좀 잦아져요. 원래는 조절을 참 잘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게 잘 안 된다라고 느낍니다. 사소한 말에도 좀 화가 확 올라오거나 예민해지고 짜증도 쉽게 나고요.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눈물이 나. 왜 눈물 나는지 모르겠는데 슬픈 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 컨트롤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의욕이 없고 즐거움을 못 느끼는데 재밌는 게 없어. 옛날에는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거나 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음악도 막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뭘 해도 예전만큼 재미가 없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귀찮아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큰 특징이 과도하게 좀 자책을 많이 하고 굉장히 자기한테 혹독해요. 작은 실수를 하면은 나 또 실수했어. 나 왜 이래? 나 왜 이런 것까지 못해?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워킹맘이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아침 막 6시에 일어나서 애들 막 밥도 차리고 뭐 출근해가지고 회의하고 퇴근하면 또 장 보고 빨래하고 막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거실에 앉아있는데 나는 엄마 역할도 못하고 회사 일도 엉망이고 집안일도 못하고 난 너무 막 버거워. 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을 굉장히 심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귀찮고 버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사람 만나는 거를 막 좋아하는 분들도요. 이제 막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약속도 계속 미루고 그래 나중에 언제 한번 보자 막 이런 식으로만 그냥 말을 하게 되죠. 바빠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람을 만날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요. 수면과 식사, 식욕이 변해요.
우리가 우울증 하면 무조건 막 잠도 못 자고 막 식욕도 없고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오히려 잠이 더 훨씬 많아지는데도 피곤함이 계속되거나 입이 심심해서 막 계속 폭식을 하거나 간식을 막 입에 달고 살거나 그래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도 이게 다 우울해서 살이 찐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살쪘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 안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특징이요. 오히려 막 과도하게 밝은 분들 있죠. 뭐 언제든지 막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고 막 SNS에는 늘 뭐 화이팅 막 힘차게 막 나는 오늘도 뭐 갓생을 살 거야. 너무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밝은 척하거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 오히려 실제로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거나 잘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울 수 있는데 또 한편 되게 쉬울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옆에서 천천히 조용히 같이 있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기보다는 공감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야, 너 요즘 왜 그래? 진짜 이게 아니라 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좀 따뜻한 시선. 야, 너가 힘들 게 뭐 있어? 네가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이것보다는 그래, 너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기분 들 수 있어. 요렇게 좀 공감만 해주셔도요 훨씬 더 힘이 나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가면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내가 뭔가 견뎌내야 돼. 내가 시식하게 이겨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친 거를 허용을 안 해. 용납을 안 해. 내가 지금 그래. 많이 지쳐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좀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일단 깨닫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게 전혀 의지가 약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다 올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가 딱 있다면은 혼자 뭔가 버텨내고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좀 요청하세요. 가족들한테도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친한 친구들한테 뭐 내 배우자한테 연인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만약에 그게 힘드시다면은 우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온라인 상으로도 심리 상담 플랫폼들이 있고요. 또 우리 뭐 심리센터, 가까운 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무조건 뭐 약을 다 처방하겠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정말 내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요. 이런 힘든 게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이 정도 힘든데 나는 왜 이래? 난 이것도 못 버텨?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거 그럴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게 힘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견디지 말고요. 도움을 좀 꼭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